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만 1년을 갓 넘긴 날이자 업로드한 동영상이 50번째 되는 날이야. 너랑 엉님 그리고 구독자님들과 함께 축하하며 이날을 위해 엄청 아껴두었던 책을 소개해 주려고 해. 제목은 미스 패티그루의 어느 특별한 오후. 정말 너무 사랑하는 책이야. 우리는 요즘 영상 매체에 너무나 익숙해져 종이 활자로 된 책을 읽을 때 집중하기가 어렵잖아. 같은 페이지를 몇 번이나 읽어야 겨우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책은 시작하자마자 단숨에 끝까지 읽어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끼면서 곱씹어 읽었지. 혹자는 유치한 취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빙그레 웃음이 나오며 앞으로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이 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게다가 표지까지 핑크라니. 스토리는 책 제목대로 주인공 미스 패티그루의 특별한 하루 동안의 이야기야. 주인공은 미스 패티그루 그리고 라포스 양.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패티그루는 직업 소개소에서 보모 및 가정교사를 구하고 있다고 알려준 라포스 양 집에 도착했어. 그 면접은 아마 그녀에게 생계를 꾸려나갈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지. 영국의 쌀쌀한 추위를 막기엔 부족한 낡고 칙칙한 외투를 입은 그녀는 몸을 떨었어. 패티그루는 중년의 나이로 보통 키에 다소 깐깐하게 보였으며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야윈 모습이었지. 또한 누군가가 그녀의 눈을 자세히 보았다면 그녀가 얼마나 겁에 질리고 좌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거야. 라포스 양 집은 으리으리한 최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지. 일찍 도착한 그녀는 약속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동안 대답이 없었어. 그러나 필사직이었던 그녀는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마침내 젊은 여자가 나온 거야. 패티그루는 그녀의 숨막힐 듯이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 놀랐어. 라포스 양은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황금빛 곱슬머리, 발그레한 장미빛볼, 그리고 푸른 쪽빛 눈은 졸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녀는 문을 열었을 때 두려워하다가 패티그루를 보자 안도하는 것 같았어. 그녀는 패티그루에게 몇 시죠라고 물었고 패티그루는 약속한 10시입니다 라고 말했지. 라포스 양은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패티그루를 세워둔 채 밭비 안으로 사라졌고 패티그루는 열린 문으로 들어왔어. 아파트는 지나치게 화려하고 이국적인 느낌으로 꾸며져 있었고 조화롭지 않았지만 라포스 양에게는 어울리는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며 패티그루는 이상한 흥분감을 느꼈지. 안쪽에서 라포스 양이 일어나요. 벌써 10시 반이에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이 라포스 양이 나왔고 뒤이어 화려한 잠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뒤따라 나왔어. 그는 패티그루를 보고 놀라지 않고 안녕하세요. 피리에러라고 했고 언제나 남 주인과의 면접 자리에서 긴장하는 패티그루도 필에게 인사했어. 필은 검은색 머리에 촉촉한 갈색 눈, 우뚝 솟은 코와 두툼한 입술, 말쑥하고 단정하면서도 활기찬 청년으로 함부로 장난을 걸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지만 동시에 사람들과 더불어 기꺼이 즐길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지. 그는 배고프다고 라포스에게 이야기했고 그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며 패티그루를 간절하게 쳐다보며
혹 요리할 줄 아세요? 라고 물었어. 페티그루는 간단한 요리는 아주 잘한다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서 살펴본 후 뚝딱 아침 식사를 만들어내었지. 필은 자몽과 햄, 달걀, 잼 바른 토스트를 맛있게 먹고 시가를 피우며 페티그루에게 줄 담배를 준비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어. 페티그루는 자기가 담배 피울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너무 기뻤지. 라포스 양이 페티그루에게 눈짓을 해서 그녀를 따라가니 그녀가 갑자기 제발 저 사람을 당장 쫓아보내달라고 부탁해. 그러면서 페티그루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녀의 말을 듣고 용기백배한 페티그루는 라포스 양과 지금 당장 의논할 일이 있다며 그에게 가달라고 부탁하지. 라포스 양은 부탁과는 다르게 그를 보내기 싫어하는 채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그 둘은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필은 떠나. 필이 떠나자 페티그루는 라포스가 자기를 고용해 줄지, 필은 또 누군지, 그녀는 필과 열정적으로 키스하면서도 왜 그를 다급히 내보내고 싶어 했는지 하나도 아는 게 없다고 느끼며 무기력하고 초조해졌지. 하지만 라포스는 페티그루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기뻐해. 그러면서 곧 닉이 온다고 하지. 뭐라고? 또 다른 청년이 온다고? 라포스는 닉이 3주 동안 여행을 갔었고 내일 돌아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정을 바꿔 오늘 온다고 해서 놀랐다며 아마 닉이 그녀가 다른 남자랑 있었던 것을 알면 가만 안 둘 거라고 했어. 그러면서 닉이 오기 전에 필이 있었던 흔적을 다 치워야 한다고 페티그루에게 부탁해. 페티그루는 이제까지 본인이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라포스에게의 충격, 흥분과 함께 아찔한 전율을 느끼며 그녀를 돕기로 해. 완벽하게 치우고 난 후 라포스에게 안심해도 된다고 하자 그녀는 페티그루에게 키스하지. 페티그루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 둘은 그 즉시 친구가 되었고 라포스는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해줘. 본인은 닉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고 그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를 만나면 뱀 앞에 있는 토끼처럼 된다고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라포스가 무슨 가루를 보여줘. 뭐냐고 묻자 닉이 준 코카인이라고 해. 페티그루는 펄쩍 뛰며 하는 건 아니죠 라고 했고 라포스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이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 마이크? 또 다른 남자는 아니죠? 라포스는 마이클은 그렇고 그런 남자가 아니라며 그는 라포스랑 결혼하고 싶어하며 여자라면 그런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페티그루에게 우울하게 말해. 페티그루는 그동안의 자신의 가치관과는 다른 라포스의 삶을 보고 놀라지만 그녀 편이 되기로 해. 라포스가 그녀의 눈을 더욱 매혹적으로 보이게 하는 하늘색 실크 가운으로 갈아입자 페티그루는 닉과 헤어지고 싶다면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현관문이 열리고 라포스가 뛰어나가 닉을 맞지. 닉은 우아하고 유연한 아름다운 자세를 지닌 몸매를 가졌으며 얼굴은 가무잡잡하면서도 생기가 넘쳤고 보기 드물게 완벽한 얼굴과 피부색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반짝이는 푸른빛이 도는 자주색 눈과 무자비해 보이는 입을 가졌지. 세련되며 오만한 구석이 있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었어. 페티그루는 이런 남자가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 있다는 것에 놀라며 왜 라포스가 그에게 휘어잡혀 있는지 알 수 있었지. 닉은 페티그루를 보고 언짢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 그는 라포스와 둘만 있고 싶었는데 페티그루가 있는 것에 화난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은 채 당신이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라포스가 당신이 내일 온다고 했잖아요. 내일. 닉이 일을 빨리 끝내고 왔지. 당신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라포스는 오, 내 사랑 기뻐요. 그러자 닉은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아참 이름도 모르네요 라고 페티그루에게 이야기했고 그녀는 자신의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심술궂은 남편을 능숙하게 다루던 부인을 떠올리며 닉과 이야기했지. 닉은 라포스와 단둘이 있고 싶어 했지만 패티그루가 닉이 오는지 몰랐고 자기는 오늘 라포스네 집에서 자고 갈 거라고 이야기하자 닉은 불만스레 언성을 높이고 위협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지만 꿋꿋이 버텼지. 또 닉이 우연히 필히 남겨놓은 시가를 발견했을 때 패티그루는 그에게 맞서기 위해 마지막 고용주였던 사나운 부인을 흉내내며 핸드백에 숨겨놓은 필히 남겨놓은 시가통을 보여줘. 그러면서 자기가 피우는 거라며 닉 보고 째째하게 집안이나 기웃거리지 말라고 호통을 쳤지. 그리고 드디어 끈질긴 닉을 몰아냈어. 닉은 라포스에게 하루 일찍 온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내일 보자고 하고 떠나. 닉이 떠나자 패티그루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맥이 탁 풀리며 울음이 나왔지. 라포스는 떠난 닉을 간절히 원하며 자기가 패티그루에게 그를 쫓아달라고 한 것도 잃어버렸어. 그러다가 울고 있는 패티그루를 보고 울지 마시라고 하며 대단하다고 했어. 패티그루는 진정하며 자기가 어떻게 그 무서운 닉을 쫓아냈는지 스스로 감탄했지. 또한 시가를 들킨 순간에 침착하게 상황을 넘긴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는 라포스에게 전에 고용인이었던 고약한 부인의 흉내를 낸 것이라고 하자 라포스는 패티그루에게 천부적인 연기자라며 이런 개성 있는 연기자는 드물다고 했어. 라포스 그녀 또한 연기자였지만 자기와 그녀 같은 사람들은 주인공만 원하니 나이든 개성 있는 여자 연기자를 찾기 어렵다고 칭찬했지. 부끄러운 패티그루는 말을 돌리고 닉 같은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절대로 사랑에 빠져서도 그리고 어떠한 요구도 쉽게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그녀를 설득해. 그러면서 다른 남자는 없냐고 묻지. 라포스는 마이클이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패티그루는 왠지 자수성가한 그 사람이 라포스와는 어울리지 않다고 여겨. 그러다가 자기가 사실 여기 일하러 왔고 라포스에게 그걸 말하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도 그녀 곁을 떠나기 싫었지. 또 무슨 일이 생겨 그녀를 구해주고 옆에 있고 싶었어.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가겠다고 하려는 순간 라포스가 점심시간이네요. 같이 점심 먹어주실 거죠? 혼자 먹기 너무 싫어요. 패티그루는 눈을 반짝이며 다른 약속은 없습니다. 기꺼이 당신과 점심을 먹을게요. 하루 종일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 치킨과 고급 포도주를 같이 먹고 마시지. 둘이서 기분 좋은 친밀감에 젖어 커피를 홀짝일 때 초인종이 울리고 패티그루는 기대에 차서 벌떡 일어났어. 라포스는 문으로 나갔고 곧 주홍색 장미다발이 든 커다란 상자를 갖고 와. 정말 예쁘네요. 카드에는 내일 닉이라고 쓰여 있었어. 그러자 라포스는 귀인은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 라고 했고 그를 멀리하겠다는 라포스의 결심이 약해진 것을 본 패티그루는 다시 한번 그녀를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해. 정말 훌륭하신 태도네요 하며 패티그루는 비꼬면서 말해. 라포스가 뭐가요? 누구라도 꽃은 보낼 수 있죠. 특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쉽게. 하지만 저 꽃이 당신이 좋아하는 꽃인가요? 아니요. 저는 주홍색 장미를 좋아하진 않아요. 비싸기만 한 꽃이잖아요. 저는 커다란 국화꽃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게요. 그는 당신이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버터 주문하듯이 꽃집에 들어가 비싼 꽃을 주문한 거죠. 정말 당신 말이 맞네요.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자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은 사소한 것들이죠. 그러면서도 패티그루는 누군가 자기에게 장미를 선물해 주었다면 나를 지려받고 지나가게 했겠지만 이라고 생각했지. 2시 45분이네요. 우리가 5시까지 오길빈의 집에 도착해야 하니 지금부터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옷 입고 화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패티그루는
우리라는 말에 흥분했어. 우리? 설마 나는 아니겠지? 아무튼 5시까지는 한껏 이 시간을 누릴 예정이었지. 목욕을 해야 해요. 물을 받아주세요. 제가 먼저 한 다음 당신이 하세요. 드레스도 고르시고요. 패티그루는 멍한 상태가 되었어. 라포스의 침실에 있는 목욕탕에 들어가 물을 받고 그녀에게 준비가 되었다고 한 다음 침실을 살펴보았지. 평소 때라면 어지럽혀 있는 그 방을 보고 숙녀답지 않다고 비난했겠지만 패티그루는 이제까지 그녀가 아니었어. 그리고 라포스처럼 친절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쁘고 행복했어. 목욕을 하고 나온 라포스는 정말 천사처럼 예뻤지. 미끈하게 뻗은 팔다리, 티 하나 없는 피부, 열기로 발그레한 볼. 그녀는 패티그루를 의식하지 않고 옷을 벗고 방 안을 돌아다니며 옷을 고르다가 거울을 보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제 몸매가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직업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패티그루는 당신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몸매를 가졌어요 라고 했고 라포스는 환하게 웃었어. 그러고는 아름다운 드레스 2벌을 고르고 입어봐. 둘 다 새 거예요. 청구서는 네가한테 보낼 거예요. 아참, 그랑 끝낼 거니 필에게 보내는 게 마땅할 것 같네요. 패티그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라포스가 거울을 보며 아름다운 머리를 만질 때 패티그루는 자신의 윤기 있는 머리를 보았지. 라포스는 패티그루를 자세히 보며 파마를 하시는 게 좋겠군요. 제가 잘 아는 미용사에게 같이 가기로 해요. 기분 나쁘신 것은 아니죠? 아가씨,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우렁차게 울렸어. 라포스는 패티그루에게 문 좀 열어. 물론이죠. 패티그루는 문을 열기 전 한껏 기대에 부풀어 완벽한 순간을 맛본 후 문을 열었지. 어때? 재미있지 않아?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렵게 지내며 직업을 구해왔던 패티그루가 라포스를 만나 이제까지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생의 새로운 면과 흥분, 따뜻함, 우정을 느끼는 과정이 너무 좋아. 앞으로의 시간들도 흥미진진하니 기대해줘. 며칠 전 인터넷 기사로 봤는데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 행운은 바란다고 오지 않는다. 갑자기 찾아온다. 패티그루처럼 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처럼 우리 인생에 갑자기 행운이 찾아와 모든 것이 바로 직전과는 다른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찬란한 시간들을 다가오는 봄 너가 누리길 바라며 곧 만나. 빠빠이.